자, 이제 마지막 시간이네요. 자리에 계시면은 숫자 8 한번 입력해 보시죠. 네. 자, 어, 따라오시는데 아마 힘드시죠? 코드가, 조금씩 추가가 되기는 하는데, 어디 부분에 어떻게 수정돼야 되는지 처음에 보면은 되게, 힘들어요. 어디 부분이지? 막 이렇게. 그죠? 그래서, 잘 지금까지 따라오셨으면은 잘하신 거고요. 자, 그러면 우리는, 자, 여기까지 우리가 확인을 하셨고, 그 다음에는 4로 갈게요. 자, 텍스트 하나 올려주시고요. 4, 기본 데이터. 자, 기본 데이터를 상자 그림으로, 그죠? 표현하기라고 되어 있는데요. 상자 그림에 해당하는 걸 다른 말로 박스 플롯이라고 합니다. 이 박스 플롯에 해당하는 거는 빅데이터 분석 기사 이런 데에서도 필수적으로 나오는 이 차트고요. 차트고 그래서 이 박스 플롯을 가져다가 왜 쓰느냐 이런 것들을 여러분이 중심으로 좀 알고 계셔야 돼요. 박스 플롯 같은 경우에는 데이터에 해당하는 거가 어디에 얼마큼 몰려 있고 거기에 해당하는 기초 통계량에 해당하는 뭐 4분의 1 부분, 그다음에 뭐 중앙, 그다음에 4분의 3 이런 것들에 해당하는 데이터가 전체 데이터 중에 어디에 속해 있는지 이런 것들을 파악할 때 씁니다. 예를 들면은 제 키가 지금 180인데 자 대한민국의 성인, 그 성인 키라고 할게요. 뭐 여성을 포함해서. 그래서 150부터, 190 사이 중에, 그죠? 150부터 190 사이 중에 저는 뭐 180이기 때문에 조금 상위에 랭크가 되어 있겠죠. 그래서 그런 것들에 해당하는 거가 데이터가, 내가 데이터 중에, 전체 데이터 중에 내가 어디에 속해져 있는지 이런 것들을 이제 확인하기가 좀 좋다라는 거예요. 그다음에 여기에는 이제 기초 통계량에 해당하는 최고값, 최저값, 평균값 뭐 이런 것들에 해당하는 것까지 그죠? 볼 수가 있고 이 정상 범위에서 벗어나는 이런 이상치 이런 것들을 또 파악하는데도 편리한 차트다 보실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우리는 이 실제 상자 그림에 해당하는 거를 한번 또 보시면서 어떻게 되는지를 확인해 보도록 할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먼저 해보자라고 돼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자 import 이렇게 해서요. 벨트플립 라이브러리 이렇게 나오시는데 이렇게 선택을 할 거고 자 import 랜덤 이렇게 했어요. 자 리절트라고 하는 변수에 뭐 하자? 빈 리스트를 이렇게 만들어 주시고 자, 포인 구문을 통해서 레인지 3 3번 반복할 거예요. 자, 회문 반복할 건데 그거를 i라는 변수에다 넣고 자, 리절트에다가 append에서 누적할 거예요. 누적할 건데 자, 어떤 값을 누적할 거냐면은 랜덤 인티저 하셔서 그 값 중에 1에서 1000 사이에 해당하는 1에서 1000 이하 이거 뒤에 포함이니까 1에서 1000 이하 그죠? 1000 이하의 데이터 중에 그죠? 세 번 돌려서 넣자 이런 얘기죠. 세 번 돌려서 넣자. 그래서 이렇게 된 거를 프린트 구문을 통해서 sorted, 그죠? 이거 어제 배웠다. result. 그래서 리절트에 지금 들어가 있는 것들 중에 가장 작은 값부터 표시하자. 아무것도 뒤에 안 썼으니까 디폴트가 오름차순. 값 작은 것부터 큰 값 순서로 보여줘. 자, 이렇게까지 해볼게요. 이렇게까지 해서 동작을 시켜주시면은 저는 랜덤으로 동작을 되기 때문에 175, 661, 1769 그래서 가장 작은 값부터 큰 값으로 이렇게 소티드 돼서 표현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했고요. 자, 그렇게 한 거를 어떻게 하자? PLT에 박스 플롯 이렇게 하셔서 리절트 값, 리절트에 저장된 값에 해당하는 걸로 자, 박스 플롯 그려주고 자, 이렇게 한 거를 plt.show 해서 자, 차트로 보여주세요. 이렇게
자, 지금처럼 이렇게 표시를 해줄 수가 있네요. 자, 그래서 지금 현재 데이터에 해당하는 거, 저 같은 경우에는 108, 888, 915. 그렇기 때문에 이 영역을 한번 좀 잘 보세요. 영역을 좀 잘 보시면은 여기가 0이고요. 여기가 1000이에요. 0부터 1000 사이에 해당하는 영역에서 이 내 데이터가 어디에 지금 있는지, 자, 그래서 대부분의 데이터가 여기에 많이 몰려 있네요. 이렇게 많이 몰려 있는데 내 데이터는 상위 평균, 그죠? 여기에 지금 보이고 있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렇게 박스 플롯을 통해서 확인을 하실 수가 있다. 그지? 이게 이제 일반적인 박스 플롯이죠. 일반적인 박스 플롯이고, 자, 해당되는 거가 지금 아까 여기 붙었었는데, 이 부분에 이렇게 붙었죠. 이렇게 붙었었는데, 지금은 뭐다? 정상 범위에 해당하는 느낌으로, 그러니까 중앙에 좀 많이 몰려있는 이런 느낌으로 박스 플롯이 그려졌다. 그지? 자, 그래서 해당되는 거 지금 여기에 13이라고 되어 있네요. 3으로 하니까는 이게 유동이 되게 많은데 13 이라고 하게 되면은 13개 데이터를 뽑아서 동작을 시키기 때문에 지금처럼 이렇게 데이터가 보여지고 이 보여진 데이터 중에 얘가 중앙값이거든요. 중앙값. 중앙에 위치한 값에 해당하는 거. 이게 지금 13개이기 때문에 이 중에 나누기 2 하면 7개죠. 일곱 번째 거. 자, 그래서 1, 2, 3, 4, 5, 6, 7 이 부분에 해당하는 거가 중앙값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이 지금 582 이거예요. 이거는 어, 평균이 아닙니다. 이게 평균이 아니고 중앙값을 뜻하는 거예요. 중앙값이고 해당되는 영역의 이 부분부터 이 부분이 뭐예요? 정상범위다. 라는 거예요. 이 부분부터 여기까지 정상범위. 자, 그 다음에 이 부분이 이 데이터의 1Q, 그죠? 그 다음에 이게 2Q, 이게 3Q라고 해요. 그래서 1Q에 해당하는 데이터를 보니까 이렇게 지금 보이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뭐냐면은, 데이터 중에 25%에 해당하는 값이에요. 이게 뭔 말이냐? 1등부터 뭐 10등까지 있다고 하면은 그 중에 25%면 1등부터 100등까지 있다고 합시다. 1등부터 100등까지 중에 25등에 해당하는 점수예요. 자, 이거는 실질적으로 75등입니다. 25%는 75등에 해당하는 이 수치를 뜻하는 거고요. 이 이쿼터에 해당하는 거는 50%에 해당하는 수치. 그러면 얘는 뭐다? 50등. 맨 위에 있는 얘는 뭐예요? 25%에 해당하는 수치라서 25등에 해당하는 이 수치를 뜻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1쿼터, 2쿼터, 3쿼터에 해당하는 것들을 이렇게 이제 보실 수가 있고, 여기를 IQR이라고 불러요. 여기를 IQR, 여기도 IQR이라고 불러요. 이 IQR에 해당하는 거는 이 계산을 하실 수가 있는데, 요거는 아마 뒤에 나오실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의 명칭들을 좀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좀 봤더니, 요게 최대값이다. 요게 최소값이다. 다음에 제가 설명했던 것처럼 4분의 1값, 4분의 2값, 4분의 3값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1쿼터, 2쿼터, 3쿼터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이게 이제 박스 플롯 데이터가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는지 데이터 제일 큰 것과 작은 것, 그 다음에 데이터 중에서 25% 75등의 값, 50등의 값, 25등의 값에 해당하는 것들을 확인하실 수가 있다. 이렇게 확인을 하시고요. 자, 그래서 리절트라는 리스트에 저장된 숫자 값 중에 가장 큰 값이 1000이고 4분의 3에 해당하는 거, 중앙에 해당하는 거, 4분의 1에 해당하는 거, 가장 작은 거 이런 것들을 상자 그림을 통해서 확인하실 수 있더라. 이렇게 확인하시고요. 자, 그래서 데이터 분석 기사에 이게 나왔어요. 시험 문제. 이게 나와가지고 각각에 해당하는 뭐다? 4분의 1의 값, 4분의 2의 값, 4분의 3의 값 이런 거는 NP라고 하는 넘파이의 퍼센트라고 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25%의 값 보여줘. 그죠? 50%의 값 보여줘. 75%의 값 보여줘. 이렇게 보실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이 부분에 해당하는 거를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import numpy as np result라는 변수에 np. 뭐하자? array라고 해서 array라고 하는 거는 값을 여러 개를 저장할 수 있는 리스트와 비슷한데 리스트, 파이썬의 리스트에서는
다른 자료형에 해당하는 것도 저장할 수가 있었는데 어레이는 하나의 자료형, 정수면 정수, 실수면 실수, 문자면 문자에 해당하는 거를 저장할 수 있는 자료형입니다. 자, 그러면 그렇게 된 거를 우리가 출력을 할 건데, 자, mp.percentile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어? 자, 얘는 이제 추천에 해당하는 거가, 컨트롤 스페이스 하시면 이렇게 나오거든요. 컨트롤 스페이스 하면 이렇게 나오시는데, 자, 퍼센트를 이렇게 써서, 리절트 중에, 25%가 보여줘. 이런 식으로 하나만 뽑아보도록 하죠. 자, 이렇게 하게 되면은 자, 이 리절트에 해당하는 거가 우리는 지금 이렇게 잡혀져 있고, 이 잡혀져 있는 것들 중에 25%에 해당하는 값은 240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그 다음에 50에 해당하는 거, 75에 해당하는 거, 50에 해당하는 거, 75에 해당하는 거. 자, 이렇게 이제 동작을 했더니 각각에 해당하는 결과값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요 데이터 중에, 자, 여기서 이렇게 한번 확인해 볼게요. 확인해 보시면, 현재, 요 25%에 해당하는 거는, 그죠? 뭐라고 되어 있냐? 240이래요. 240이면은 한 이쯤이죠? 여기 있네요. 여기쯤이고. 그 다음에 50에 해당하는 거, 저 중간값에 해당하는 거죠? 중간값에 해당하는 거는, 582이고요. 75 이렇게 되어 있는 거는 830이다.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래서 데이터 중에 각각에 해당하는 거, 이게 1Q죠? 2Q, 이게 3Q라고 불러요. 그 다음에, 요게 min, 요게 max. 이렇게 이제 보실 수가 있어요. 그죠? 제가 이제 뽑은 거는 랜덤으로 뽑았기 때문에 이렇게 숫자가 나왔고 제가 뽑은 숫자 중에서는 지금처럼 이렇게 판단을 하실 수 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이제 확인이 됐고요. 자, 내려갈게요. 내려가면은 이제 서울의 최고 기온의 데이터를 박스 플롯으로 그려내실 건데 박스 플롯에 해당하는 거 요거 여기만 지금 바꾸고 있어요. 여기만 바꾸고 있다. 자, 그래서 해당되는 거를 우리가 제가 코드를 드릴 건데 이 코드에 해당하는 거를 여러분들 붙여서 한번 파악을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 부분에 import csv, 그지? f에 해당하는 거를 오픈해서 여실 건데 이 오픈해서 여실 때에는 여러분들 아시는 것처럼 위에 저희가 가지고 있었어요. 그죠? 가지고 있었던 이렇게만 하시면 되죠. 그죠? 이렇게 가지고 오실게요. 이렇게 가지고 오실 거고, 자, 이렇게 가지고 오신 거에서 result라고 하는 변수에다가 자, 초기화나 하시고, 그 다음에 포인 구문으로 데이터 중에 한 개의 행을 가지고 왔어요. 이렇게 가지고 온 것 중에 뭐 하자? 리절트에다가 append에서 추가시킬 거예요. 어떤 거를 플롯으로 바꾼 이 최고 기온에 해당하는 데이터를, 그지? 그렇게 하고, 자, 위에 얘는 작성을 했으니까 PLT로 바로 할게요. PLT 점, 박스 플롯, 하셔서 리절트 값을 가지고. 자, 그렇게 된 거를 PLT 점 show 해서 보여줘. 이렇게 되어 있어. 이렇게 확인했더니, 지금, 뭐가 틀렸죠? 리절트의 if 부분이 지금 없네. if. 만약에 로에 마이너스 1에 해당하는 거가 어, 인셀이 아니면 리절트에다가 추가시키자. 그죠? 해당되는 거를. 자, 그래서 요 코드를 드릴게요. 자, 여기 코드를 드렸고 해당되는 거 돌려봤더니 우리 지금 현재 데이터가 음, 쭉 봤더니 리절트라고 돼 있어. 리절트고 거기에 해당하는 거는 이제 최고 기온의 데이터죠. 최고 기온의 데이터로 확인을 해봤더니 이렇게 나오더라. 자, 그래서 전반적인 데이터에 해당하는 거가 지금 보이고 있죠. 이게 40도에 해당하는 거고요. 얘는 영하 뭐
7도, 8도 이 정도 되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전체 데이터 범위가 이렇게 보이고 있더라. 그렇죠? 그래서 여기 범위 중에 이 중간값에 해당하는 게 한 18도 정도 되네요. 18도 정도 되고 데이터의 1Q가 한 8도, 8도. 그다음에 이 부분에 해당하는 게 한 24도 이 정도 되네요. 그래서 8도부터 24도에 해당하는 범위 그거를 이렇게 그림을 그려보면 자, 이게 이제 정규분포에서 이렇게 어, 이렇게 된 걸 눕혔어요. 이렇게 눕히게 되면요. 약간 어디로 분포되어 있냐면요. 여기가 중앙이라고 하면요. 이 중에 그죠? 약간 오른쪽으로 치우쳤다. 그거 보실 수가 있어요. 오른쪽으로 치우쳤다는 얘기는 이쪽 꼬리가 길다는 얘기예요. 그죠? 그래서 이게 왼쪽 꼬리가 길다라고 보실 수 있어요. 왼쪽 꼬리 긴. 그 다음에 이게 중앙에서 오른쪽으로 치우쳤다. 그죠? 오른쪽으로 치우쳤다. 오른쪽 외도라고 얘기해요. 이렇게. 자, 그 다음에 데이터가 어디 한 곳에 이렇게 삐쭉 튀어나와 있다. 이런 것들을 첨도라고 합니다. 첨도. 그래서 이거는 이제 나중에 이런 통계에 해당하는 개념에서 배우실 거고, 통계에 해당하는 거 이런 것들이 이제 머신러닝하고 연계가 좀 많이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확인을 하셨다라는 겁니다. 이게 확인이 되셨고, 자, 그러면 이번에는 1월달, 8월달에 해당하는 거를 한꺼번에 같이 그려보겠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지? 그래서 앞에서 이제 작성했던 코드들을 이제 돌려서 진행을 할 거예요. 자, 우리가 이전에 코드 제가 작성했던 거에서 가져올게요. 이렇게 가져왔고요. 그 중에 우리는 요 링크만 바꾸시면 돼요. 요 링크만 바꾸시면 돼요. 자, 그래서 우리는 이 디폴트 경로를 만들어 놨기 때문에 서울이라고만 하시면 되고요. 거기에 대한 거를 이렇게 찍어 보시면 자, 이렇게 확인이 되네요. 자, 코드는 드렸고요. 자, 이 1월하고 8월 달에 해당하는 거를 이 박스 플롯으로 지금 각각 꾸려줘 했더니 이런 식의 데이터가 보이네요. 이런 식의 데이터가 보이는데 자, 이렇게 보였더니 눈에 보기가 좀 쉽지가 않더라. 그래서 좀 한꺼번에 표시를 해주고 싶어요. 여기에서 뭐만 바꿀 거냐면요. 이 부분만 한번 바꿔보세요. 이 박스 플롯 두 개가 이제 중복이 되는데요. 자, 이렇게 두 개를 자, 쉼표로 구분을 해서 값 두 개죠? 값 두 개니까 리스트 데이터형으로 이렇게 만들어낸다. 자, 이렇게 만들어내면은 우측으로 보일 거예요. 한 화면이 아니라 우측으로 이렇게 보이게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1월달하고 8월달 아마도 이 8월달에 해당하는 게 이쪽 데이터고 그다음에 1월달에 해당하는 게 이쪽 데이터일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8월달은 이 선을 이렇게 이제 봤더니 자, 한 22도 정도부터요, 한 38도까지의 범위를 가지고 있고, 위아래에 동그란 얘네들이 있는데, 얘네들을 이상치라고 해요. 자, 이런 이상치는, 우리가 IQR로 이게 계산했던 이 수치를 벗어나는 값들이에요. 그래서 원래가 이렇게 데이터가 모여져 있는데 이 중에 어느 정도 범위에 해당하는 거를 IQR이라고 하고 이 IQR을 벗어난 것들의 데이터를 이상치라고 합니다. 저희 동그란 얘네들. 자, 그래서 우리는 대부분 이 중앙에 들어가 있는 정규분포 안에 들어가 있는 얘네들을 가지고 데이터를 분석을 많이 하는데요. 부동산에 해당하는 거나 혹은 저평가된 주식 같은 이런 데이터들은 얘네들, 그죠? 이 이상치를 가져다가 데이터를 분석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이걸 갖다가 저평가된 거를 지금 사서 고평가에 해당하는 거가 바뀔 때 하는 이런 것들이 갭 투자죠. 자, 그런 것들을 하실 수가 있더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그런 것들에 해당하는 것들을 우리는 1월부터 12월까지 다 보고 싶어요. 그래서 1월부터 12월에 해당하는 것들 이렇게 지금 표현을 해주고 있는데 요 개수가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이죠. 그래서 이 데이터에 해당하는 것 중에 어떻게 한다?
1월달은 1월달 데이터 여기다 저장, 2월달은 여기다, 3월달 여기다, 이런 식으로 저장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자, 그렇게 저장을 했는데, 이 마이너스 1이 있는 거가, 이 인덱스 번호는 0번부터 시작이에요. 여기 자체가 0번이죠? 그죠? 이렇게 시작이기 때문에 여기 마이너스 1이 있는 거죠. 그래서 1월 데이터는 실질적으로 0번 방, 여기에다가 저장, 2월 데이터, 3월 데이터, 이렇게 저장을 하게 되면은, 1월부터 12월 데이터가 모이게 되고, 걔에 해당하는 걸 동작을 시켜내시면, 결과값이 이렇게 나오더라. 그래서 1월에 해당하는 것부터 12월의 데이터가 이렇게 보이는데 1월부터 8월에 해당하는 거에서는 온도가 올라가는 거를 보실 수가 있고 자 8월부터 12월은 온도가 내려가는 걸 보실 수가 있다. 그죠? 이렇게 확인을 하실 수가 있네요. 그리고 1월과 12월 이 대표적인 이 달들이 있죠. 1월 달 1월, 2월, 12월. 이건 이제 겨울인데요. 거기에 해당하는 거에 이 중앙에 있는 중앙선을 이렇게 그려봤더니 자 12월 1, 2 중에서는 1월 달이 가장 낮은 온도 값들이 있다라고 보실 수가 있죠. 그래서 겨울의 대표월은 1월 달이다. 이렇게 이제 보실 수가 있고 자 6, 7, 8 그죠? 우리가 이제 이렇게가 봄, 이렇게가 여름, 이렇게가 가을이죠. 6, 7, 8에 해당하는 이 부분, 이 부분에서 옆쪽으로 이렇게 저 선을 그려 보시면 그죠? 제일 높은 온도를 가지고 있는 거는 8월 달이다. 그래서 여름이 대표월이다. 그죠? 여름이 8월 달이 대표월이다. 라고 할 수가 있겠네요. 자, 그래서 저 박스 플롯을 가지고 이런 결과, 분석의 결과를 얻을 수가 있더라라고 하는 내용들이 뒤쪽으로 쭉 이어져서 나오고 있을 거예요. 그래서 아마도 코드는 여기까지, 그렇죠? 여기까지 해서 네, 끝나게 될 거예요. 여기까지 끝나게 될 거고, 그 다음에는 이게 뭐냐면요. 하나가 더 있네. 자, 8월에 해당하는 것들, 우리가 이제 처음에 그, 2002년에 6월 1일부터 뭐 6월 30일 뭐 이런 거가 있었어요. 그래서 일별 데이터들을 지금처럼 이렇게 파악을 하실 수가 있다. 일별 데이터에 해당하는 것들 그거에서 몇 월 며칠이 그치? 8월 달 중에 몇 월 며칠이 가장 온도 높은지 이런 것들을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여기를 8월 달 이렇게 세팅을 했고 각각에 해당하는 거가 이렇게 지금 보이고 있네요. 자, 이렇게 보이고 있다. 자, 얘는 지금 레인지 30일을 줬어요. 레인지 30일을 줬기 때문에 0부터 30에 해당하는 이 그 자료를 저장할 수 있는 리스트가 만들어지고 각각에 해당하는 것들을 어펜드에서 집어넣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 이렇게 지금 표시를 해주고 있습니다. 각각의 1일부터 31일 요 중에 가장 이제 높은 온도에 해당하는 뭐 이런 건가요? 이제 14일, 16일, 17일, 그죠? 14일, 16일 이 정도? 예, 그래서 이렇게 높은 온도가 며칠에, 그지? 며칠이 제일 높은지 이런 것들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겠네요. 자, 그래서 이 박스 플롯에 해당하는 것부터는 그죠?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좀 보세요. 제가 이제 교재에 해당하는 것과 시간이 더 있으면은 같이 리뷰를 해드릴 텐데 시간이 좀 없어서 리뷰가 여기까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교재 천천히 읽어가시면서 뒤에 남은 것들 뒤에부터는 또 다른 데이터 가지고 위에 있는 것들 시각화해보자, 그지? 그 다음에 걔네들에 해당하는 분석들 이런 것들이 뒤쪽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어제부터 이제 들었던 분들도 계실 거고 오늘 저 종일 들었던 분들도 계실 건데 장시간 동안 수업 듣느라 고생 많으셨고요. 이 데이터 갖다가 공공 데이터 수집부터 그죠? 이런 것들을 전처리 하고 시각화까지 하신 다음에 분석의 결과를 내는 것까지 한번 해보셨습니다. 네, 이번 수업은 여기까지 할게요. 네, 조교님 나와주세요. 네, 고생 많으셨습니다, 선생님도. 그리고 학생분들도 고생 많으셨고,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